벌써 1월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따른 정당화된 이유들 잘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빨리 갑니다. 네. 4,852선까지 왔고 현재 삼성전자가 3%까지 올라가면서 15만 전자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설 전후해서 이제 5,000포인트를 가고 그 5,000포인트가 맞춰진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지수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시장 유동성이 예전에 뭐 2천억, 3천억짜리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지금 뭐 20조, 30조짜리 네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좀 상승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굳이 중소형주 찾는 것보다는 대형주 안에서 좀 답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형주를 또 보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힌트를 많이 주는 게 ETF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그런 흐름, 그런 또 선호도를 또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에 이제 제가 좀 꽂혔는데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에너지도 좀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병목 현상에 의한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낚여버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뭐 무지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매매도 좀 일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적 시즌이 시작된 후라고 본다면 조금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펀더멘탈에 좀 입각한 그런 종목 선택 그리고 지분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다음 주에 좀 예고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직도 코스피의 우호적인 시장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전력기기, 뭐 방산, 조선까지도 어떤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서 어떤 속도감이 가미된 이제 이런 재료를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편한 환율에도 코스피가 이렇게 좀 강한 약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잘하면 1월 전에 뭐 충분히 5,000포인트 그래봐야 지금 한 3, 4포인트 올라가면은 5,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의 속도감이 놓여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 비중을 가져가셔야지만 포머를 겪지 않고 시장 상승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상법 개정, 뭐 방산, 뭐 관련 그리고 또 에너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정책도 올해 초에 눈여겨볼 게 좀 상당하더라고요. 3차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 뉴스로 봤지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런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펀더멘탈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좀 상법 개정에 의해서 뭐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EPS나 또 ROE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한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소 인위적이다, 너무 좀 강제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각의 좀 비난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제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던 그런 자사주의 마법을 미국처럼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도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상승의 역할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좀 정책의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좀 자사주 매각이 의무화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냐. 적어도 회계적인 그런 지표적인 이론적인 주가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상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동하는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기존에 볼 때는 자사주는 이제 일단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떤 지배 주주들의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일부 좀 편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예전부터 보유를 했다라면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좀 법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론적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는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애플과 아마존,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뭐 수익이 폭발하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수익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그런 선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번 돈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대형주가 좀 우호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그러면 이제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뭐 AI 뭐 이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1위부터 50위까지 해서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거 외에 자사주 보유한 것들 외에도 충분한 매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자사주까지 소각이 되면 이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활승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정상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계기가 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또 전후해 가지고 세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뭐 증권주 뭐 지금 30조가 넘는 거래 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으로도 우리가 좀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사주도 20% 넘게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이제 HD 현대 같은 그런 지주사 확고한 지주사 종목도 저는 뭐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LS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의 그 덕후 기질이 발휘되는 방산주 네. 이번 주 뭐 하나에 대한 그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도 붙긴 했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이 또 엄청난 폭발 네. 올해 한 5% 깎이긴 했습니다만 그거 반영해도 어쨌든 방산주 최근에도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산주 뭐 지금 뭐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 백악관과 펜타곤의 피자 주문량이 늘었다. 예, 뭐 이런 뭐 피자 매터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란을 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사람의 인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에 대한 이제 그런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은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강세 국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출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산주들이 사실 점 하나만 찍으면은 이제 우주항공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의 부진을 화끈한 속도감으로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가이던스대로 던져준 실적을 크게 미스만 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방산 종목들은 신고가를 좀 새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우주항공 섹터로의 확장성 이 있는 이제 항공무기 체계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서글픈 얘기입니다. 뭐 실전보다 좋은 광고 홍보 효과는 없는 게 이제 방산 섹터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분쟁에 있어서 이제 태국이 우리나라 전투기로 우리나라 무기를 가지고 이제 타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의 아닌 이제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좀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만들고 있는 FA21, FA50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고 일 시각에는 올해 안에 상당 부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뭐 좀 낙폭을 가져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한번 내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냈었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타격했던 무기가 이제 KGB라 그래서 한국형 이제 공대지 무기였죠. 그러다 보니 그걸 제작하고 있는 LIG 넥스원도 함께 좋은 흐름을 좀 냈습니다만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60%, 하나오션이 40%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뭐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 외교, 뭐 군사, 그러니까 생산 거점으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로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우주항공도 연결이 되면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뭐 저는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이제 조선주의 어떤 탑픽으로서 상당 부분 큰 가치를 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방산으로만 이렇게 좀 보는 경우보다는 조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략 자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뭐 좋은 그런 수익 기회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한 2년 동안은 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런 좀 육상 플랫폼 무기 체계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든 공중에 떠 있든 뭐 이런 쪽의 방산 종목들이 올해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오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좀 호재가 좀 붙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더라고요. 기사들 보니까 방산주 섹터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육해공 뭐 이런 부분에서 다 붙을 수 있는 요인 모멘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섹터 가봐야 되는데 네. 어딜 보고 계세요? 일단 네. 관심 섹터는 제가 수소를 먼저 수소. 좀 결론을 좀 드리고 말씀을 예,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 이제 원전 쪽이 이제 일단 좀 강세 좀 흘러가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연초에 이 시대에 가장 그 주식 리딩을 잘해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제 던진 화두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의 병목 현상. AI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원전이 답이다라는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김용겸 또 정책실장이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좀 이제 가속을 붙이는 이제 그런 네.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 원전, 변압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범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뭐를 무슨 가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빨라야 뭐 5년, 7년이 걸리는 원전 그리고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가스터빈 발전소도 뭐 3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혹은 수소 이런 쪽이 그러니까 약간 그린 에너지죠. 이런 쪽이 좀 속도감에 있어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제가 좀 서두가 좀 길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가 뭐 이렇게 오른 것도 뭐 병목 현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종목들이 오른 것도 어떤 이 병목 현상인데 이게 병목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뭐 수요가 많아서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상 플러스 속도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변수인데 지금 당장 학습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원전을 지어질 그리고 가스터빈 그런 발전소가 지어질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좀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SMR을 한다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돌릴 수 있는 태양광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지난해 말까지 좀 보여왔었죠. 블룸에너지는 뭐 오늘 신고가였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도 연말까지 신고가를 보이다가 연초에 좀 조정을 받더니 다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저는 수소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이제 뭐 잠수함의 연료전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뭐 지금 뭐 에너지는 말씀드렸듯이 좀 가릴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이 엑시엄이라는 회사에 2천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50메가와트 정도의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어제 오늘 조금 뭐 조정을 받았고 조금 이제 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범한 퓨얼셀은
사실은 가장 유명해졌던 부분이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좀 연료 전지를 가져간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저는 좀 자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대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퓨얼셀보다는 조금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랑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한화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수소와 함께 궤적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소 관련해가지고 관심주까지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CS 2026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굉장히 바쁜 네. 대내적인 그런 이슈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적 시즌이 완전 맞물려 있는 네. 상황인데 어떤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세요? 지금 막 속도는 엄청 빠르게 네. 5천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은근히 또 경계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네. 빠르다 보니까. 예. 네, 실적에 있어서 이제 뭐 가장 그 신뢰성 높은 섹터들은 이제 수주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겠죠.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을 미스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 그러면 서프라이즈는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신뢰성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곳은 역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뭐 잠정 실적도 이미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뢰성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또 방산업체도 이거 뭐 한 번에 납품받아서 한 번에 수주받아서 한 번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신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실적의 신뢰성이 높은 섹터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었고,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바이오 쪽이 조금 네. 이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반도체 바이오가 뒤처지다 보니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종목을 찾는 개인들의 수급이 로봇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무지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매매까지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적 시즌 전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비중은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5만 원 갔다라고 이렇게 홀라당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도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좀 할인을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실적을 크게 미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도 이제 같은 에이스의 입장으로 시장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5,000포인트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과 모멘텀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환율에 강력 구두 개입하면서 그래도 환율이 10원 급락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오늘 5원 튀어오르면서 여전히 1,474원 위에서 좀 견고한 그런 밴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개인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도 좀 불편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동력으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자체적으로도 환율이 이렇게 크게 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또 환율이 또 높은 레벨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하게 한국과 일본 좀 환율이 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정도 1,400원 중후반 정도에서 수렴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은 사면 살수록 뭐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이렇게 놓여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환율에 대한 뭐 고민보다는 지금의 주가 자체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